자, 우리는 지난 시간 때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이렇게 주기율표가 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보면 하나 쌩까고 둘, 셋. 자, 여기 있는 애들이 뭐예요? 금속 원소가 되죠. 자, 여기에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비, 비금속 원소가 됩니다. 비금속 원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는 9페이지 비활성 기체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비활성 기체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18쪽에 있는 애들이 비활성 기체가 됩니다. 자, 우리가 배웠다시피 자, 원자의 구조를 보게 되면 자,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요. 자, 그 주위에 전자가 도는 궤도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전자가 돌긴 도는데 궤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좌석이 두 개밖에 없어요. 전자가 두 개밖에 못 들어가고 두 번째는 8개. 그 다음은 8개가 들어가 8개의 좌석이 있다 이 얘기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옥텟 규칙이라 그래요. 옥텟 규칙. 알겠죠? 자, 그냥 그렇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헬륨을 한번 볼까요? 자, 헬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자,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어쨌거나 이 궤도가 다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있는 껍데기만 완벽하게 2개, 8개, 8개를 맞추면 안정한 배치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은 첫 번째 껍데기가 있네. 2개가 다 채워져 있네. 안정적이네. 그럼 네온은 어때요? 네온은 원자 번호 10번이라서 2개 있고 여기에 8개가 있죠. 어쨌거나 있는 껍데기 다 채웠죠? 안정적이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안정적인 배치라서 다른 애와도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비활성 기체라고 한다.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 그래서 2개, 8개, 8개가 있는데 있는 껍데기만 꽉 채우면 안정적이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머지 원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18쪽 있는 원소들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담느냐? 금속 원소는 어떻게 담느냐? 전자를 잃어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전자를 잃어서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리튬은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 2개, 그 다음 껍데기에 전자 하나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껍데기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8개가 돼야죠. 그럼 7개를 어디서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전자 하나를 버리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전자 하나를 버려서 얘네들은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자, 보세요. 애들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때문에 헷갈리는데 이건 더했다 뺐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양성자 3개죠? 얘 전자 3개죠? 근데 양성자는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죠?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전자 하나가 사라졌어요. 자, 그럼 전자 하나가 사라졌네? 그럼 몇 개가 되는 겁니까? 2개가 되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양성자는 움직이는 애가 아니에요. 가운데 고정되어 있고 전자만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쪽수가 누가 더 많아졌어요? 양성자가 많아졌죠? 그래서 양성자가 플러스가 더 많다. 몇 개만큼 더 많냐? 하나만큼 더 많다. 그래서 Li 플러스인데 1은 생략. 그래서 Li 플러스로 표현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라고 해서 전자 하나 얻었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양성자가 하나 더 많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 나트륨 한번 볼까요?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얘도 똑같아요. 2개 있고 8개 있죠? 원자 번호 11번이죠, 나트륨. 그럼 여기에 전자 하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요 전자 하나를 버려서 자, 원래 양성자가 몇 개예요? 양성자 11개가 되죠? 양성자 11. 그리고 전자는 몇 개가 돼요? 하나 버리니까 10개가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양성자가 하나가 더 많다. 그래서 Na 플러스다.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자, 같은 쪽에 있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죠? 맨 바깥 껍데기에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버리는 전자수가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Li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대신에 담는 애가 다르죠. 리튬은 누굴 닮아요? 헬륨을 닮죠?
나트륨은 이온이 되면 누굴 닮아요? 네온을 닮고 칼륨은 아르곤을 닮죠.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아, 금속 원소는 전자를 버려서 항상 전주기의 18족 원소를 닮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그네슘은 어떻게 돼요? 마그네슘은 전자 몇 개 버려야 돼요? 2개를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Mg2+,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온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이온만 붙이면 돼요. 마그네슘 이온, 나트륨 이온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읽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반대로 비금속 원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비금속 원소를 보게 되면 비금속 원소는 당연히 얘와는 다르겠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이제 얘네들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F를 한번 보세요. 플루오린이죠? 그러면 중심의 원자에 양성자 9개 있죠? 그럼 첫 번째 껍데기 2개, 그리고 두 번째 껍데기 몇 개 있어요? 7개가 있겠죠. 그죠? 그럼 얘는 7개를 버리기보다는 자, 움직이는 놈들이 많으니까 전자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그죠? 네온처럼 되면서 안정한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담는 거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18족과 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안해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양성자는 움직이는 애가 아니에요. 그럼 양성자 9개예요. 플러스가 9개야. 그죠? 근데 전자도 9개였는데 전자 하나를 얻었어. 그럼 10개가 되죠? 그죠? 10개. 마이너인데. 그럼 쪽수가 누가 더 많아? 마이너인 전자가 더 많다. 그래서 얘는 F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뺐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자 하나가 더 많다. 양성자에 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신 얘네들은 또 어떻게 읽어주느냐? 이온이 됐을 때는 끝에 이렇게 화를 갖다가 붙여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F-면 플루오린화 이온. 알겠죠? 그리고 Se-는 어떻게 돼요? 황화 이온이 되겠죠. 그죠? 화를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끝에 소로 끝나는 애들이 있죠? 소로 끝나는 애들은 소를 빼고 화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Cl은 염소예요. 그죠? 그러면 염소도 마찬가지로 전자 하나를 얻겠죠? 그럼 이건 염소화 이온이 아니라 소를 빼고 염화 이온 이렇게 읽어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염화 이온. 그리고 산소는 전자 몇 개 얻겠어요? 2개를 얻겠죠? 그럼 얘는 산소화 이온이 아니라 산화 이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이온들, 주기율표에 있는 이온들은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혹시나 예를 들어 20번이 넘어간 금속 있죠? 자, 20번이 넘어간 금속은 대부분 이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상황에 따라 1가인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ZN 몇 플러스, 모르면 2 플러스 20번 넘어간 금속. 자, 아연이죠. 아연이온. PB 뭐예요? 납이죠? 납 이것도 2 플러스. 자, CU도 몇 플러스? 2 플러스긴 2 플러스긴 하지만 2 플러스긴 하지만 1가짜리 구리도 있어요. 이거는 결합하는 거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AG 얼마요? AG는 플러스 1가가 되는 겁니다. 독특하게 나오는 애들 20번이 넘어간 금속은 요 정도까지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전자 잃고 얻어서 뭐 할 건데 18쪽 닮으려고 18쪽 닮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자,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요. 이온을 배웠으면 자, 이온 결합을 해요. 자, 이온 결합은 크게 어떻게 되느냐? 금속 원소하고요. 비금속 원소가 결합한 것을 비금속 원소가 결합한 것을 이온 결합이라 그래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금속이 지금 양이온 되죠? 전자 뱉었죠? 그죠? 그러면 금속이 전자를 잃으면 비금속이 그 전자를 얻어. 그래서 뭐가 돼요? 음이온이 돼요. 그러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정전기적 인력이죠. 그냥 전기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붙어 다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온 결합을 쓸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맨 앞에다가는 먼저 양이온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다가는 음이온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줄 때는 음이온을 먼저 읽어주고 양이온을 읽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염화 나트륨이 있어요. 염화 나트륨. 자, 그러면 나트륨은 알잖아요. 자, 양이온이죠? Na 플러스. 그리고 염화이온은 뭐예요? Cl 마이너.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잃으면 그 잃어버린 전자가 염소에 붙어서 염화이온이 된다. 그러니까 잃은 것과 얻은 것이 또이또이 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NaCl이 염화 나트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염화 마그네슘도 한번 써볼까요? 염화 마그네슘. 자, 염화 마그네슘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마그네슘은 Mg2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염화이온은 뭐예요? Cl 마이너예요. 근데 마그네슘이 전자 두 개를 뱉었으니까 Cl은 하나밖에 못 받아. 그럼 Cl이 몇 놈 있어야 돼요? 두 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염화 마그네슘은 Mg, Cl 뒤에다 2를 갖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버린 전자와 얻은 전자 그게 같게끔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거 몇 개만 좀 하고 다른 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떤 애가 있느냐? 우리 산화 알루미늄 한번 써볼까요? 산화. 자, 알루미늄. 자, 그러면 알루미늄은 어떻게 쓰느냐? Al 몇 플러스예요? Al 3 플러스죠? 좋아요. 그리고 산화이온은 뭐예요? O2-네요. 그죠? 근데 알루미늄은 3개 버렸어. 근데 산소는 2개를 얻어. 에? 개수가 안 맞잖아요. 그럼 2와 3의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6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Al2O3. 그죠? 그래서 알루미늄 2놈이면 전자 6개 버리죠? 그러면 산소는 3개면 전자 6개를 받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요 정도는 쓸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다음에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약간 기계적으로 외워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화원 내용에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긴 하는데요. 통합과학에서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영어 알파벳 같은 겁니다. 자, 다른 애들은 여기는 원자 하나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이온이 되지만 여기서 떼거지로 원자들이 떼거지로 뭉쳐서 하나의 이온이 되는 애들, 걔네들 다원자 이온 또는 라디칼 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외워볼게요. 자, 수산화 이온이 있어요. 수산화 이온, 그건 뭐예요? OH 마이너. 그리고 탄산 이온이 있네요. 자, 이거는 암기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CO3 E 마이너. 알겠죠? 그리고 질산 이온이 있어요. 질산 이온, 이건 뭐예요? NO3 마이너. 알겠죠? 그리고 황산 이온이 있어요. 황산 이온, 이거는 SO4 E 마이너. 그리고 암모늄 이온이 있어요. 암모늄 이온 필수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NH 농협 이온 아니에요. NH4 플러스. 자, 그리고 유명하죠. 아세트산 이온. 아세트산 이온. 그래서 CH3COO 마이너가 됩니다. 이렇게 필수적으로 6개는 외워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걸 왜 외우라고 했느냐? 예를 들면 보세요. 수산화 마그네슘. 자, 수산화 마그네슘을 한번 써보자. 마그네슘? 이건 알겠어요. Mg2 플러스네. 그죠? 2 플러스네요. 2 플러스인데, 수산화가 뭐지? 주기율표 봐도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화 이온은 OH 마이너. 알겠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Mg, 그냥 애들이, OH가 2개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착각하는데요. 이렇게 쓰게 되면 H만 2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는 OH-는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괄호를 쳐줘서 통으로 2개 있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괄호를 치라 그랬어. 그러면 뭐지? 그럼 황산나트륨을 한번 써볼까요? 자, 황산나트륨을 갖다 써보면 자, 나트륨은 뭐예요? Na 플러스죠. 아이고, Na 플러스죠. 그럼 황산이온은 뭐예요? SO4 2-죠. 그럼 황산나트륨을 쓰려면 NA가 통으로 2개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N 따로, 스몰 a 따로 이런 원소가 있어요? 그런 애가 없죠. 그러니까 뒤에다가 2만 써주면 나트륨이 2개구나. 자, 그러면 SO4 2- 이렇게 괄호를 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다원자 이온이 만약에 2배가 된다면 얘네들은 항상 괄호를 쳐줘서 맞춰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얘네들은 이렇게 화학결합을 통해서 비활성 기체 18족 원소를 닮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3주기의 금속은 누굴 닮아요? 뭐라 그랬어요? 전주기의 18족을 닮는다 그랬죠? 그래서 3주기의 금속은 항상 네온을 닮게 되겠죠. 이온이 될 때. 그리고 3주기의 비금속은 누굴 닮아요? 같은 주기의 18족 아르곤을 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라 할지라도 금속이냐 비금속이냐에 따라서 닮는 원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다원자 이온들 다 외우고 요 화학식 쓰는 방법은 클리닉 시간 때 연습을 통해서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